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익산시 신천사 건립은 옛 경찰서 부지 개발 이익금으로 재원을 마련할 계획으로 추진됐습니다. 익산시는 건립 추진 당시 그만큼 재정 부담이 적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LH가 이 사업 참여가 어렵다고 밝혀 결국 사업비 전액을 익산시가 부담해야 할 처지에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올해 벼농사는 극심한 벼멸구 피해로 흉년을 맞은 농가들의 한숨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사는 피해가 극히 적어 이례적인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이와 명나방이 발생하면서 방제를 서두른 덕분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7일 월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익산시 신청사 건립은 국토부의 리뉴얼 사업을 통해 옛 경찰서 부지 개발 이익금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됐습니다. 그만큼 익산시는 재정 부담이 적다고 강조했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LH가 리뉴얼 사업 참여가 어렵다고 밝혀 익산시가 사업비 전액을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입주가 한창인 익산시 신청사입니다. 신청사 건립은 지난 2017년 말 국토부의 노후 공공건축물 리뉴얼 사업이 적용됐습니다. LH가 참여해 옛 경찰서 부지를 개발하고 이익금 480억 원을 신청사 건립에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때문에 익산시는 재정 부담이 적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후 의회청사 신축과 지하주차장, 주민 편의시설 확충 등으로 468억 원이 추가되면서 전체 사업비는 948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익산시는 추가된 사업비를 연이율 2%의 주택도시기금으로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LH가 2달 전 수익을 내기 어렵다며 익산시의 리뉴얼 사업 철수 방침을 통보했습니다. 옛 경찰서 부지 개발 이익금을 신청사 건립에 활용하는 계획이 벽에 부딪힌 겁니다. 2021년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는 공공성 부족으로 최종 통과에 실패했으며 이로 인해 2024년 8월 사업 스타트기관인 LH에서 사업의 경제적, 재무적 타당성 확보가 어렵다는 의견을 회신하면서 신청사 건립 사업비 규모는 시간이 갈수록 계속 늘고 있습니다. 다목적 홀등을 건립하는 2단계 사업이 다음 달 현청사 철거를 시작으로 내년 말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물가 상승과 자재값 인상 등으로 현재 추산된 전체 사업비는 1,100억 원. 사업 기간 중에 상황에 따라 비용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익산시의회는 100% 시비 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익산시가 재정 투입 계획을 밝히지도 않고 구체적인 대응책 협의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중 개발 이익금으로 충당키로 한 나머지 금액마저도 LH의 리뉴얼 사업 종결 통보로 순수한 우리 시비로 해결해야 된다면 결국 신청사는 전액 시민의 세금으로 짓게 되는 거라 생각되는데 LH가 발을 빼면서 옛 경찰서 부지 개발 이익금 충당이 어려워진 익산 신청사 건립. 이제와 사업을 멈출 수도 없어 익산시의 재정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새만금 산업단지 309와 709의 매립공사가 완료됐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지난 8월까지 설계부터 인허가, 공사 발주 등 행정 절차를 단축해 새만금 국가산단 309와 709를 우선적으로 매립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은 내년 초부터 공장 설계를 위한 측량 조사가 가능해졌습니다. 또 2차 전지 특화단지에도 대규모 전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력 공급 시설도 추가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새만금 개발청이 먹튀 지적을 받는 중국 태양광 CNPV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새만금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열린 동산수거 청구 소송에서 CNPV 중국 법인에 시설물 철거를 통한 원상 회복을 주문했습니다. 법원 판결에 따라 CNPV 중국 법인은 새만금 매립에 구축한 10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 시설을 철거해야 합니다. 하지만 새만금청은 CNPV 한국 법인도 중국 법인이 설립한 특수 목적 법인이기 때문에 한국 법인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일부 승소는 부당하다고 항소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이춘석 의원이 오늘 진행된 국토부 국정감사를 통해 새만금 신공항의 규모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이 의원은 새만금 신공항이 2,500m짜리 활주로만 건설되고 여객터미널과 화물터미널 크기도 작아 재기능을 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새만금 입주기업이 늘어 항공 운송 수요도 늘 것이라며 새만금 신공항 기능을 더욱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상우 장관은 애정을 갖고 들여다보겠다고 답했습니다. 군산항을 드나드는 예부선은 늘고 있지만 계류장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해수청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군산항에 등록된 예부선은 80척에서 지난 8월 183척으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반면 부두 계류장은 30척의 부선만 계류가 가능해 부두를 이용하는 부선 76척의 계류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금란도와 예부선 부두 사이를 오가는 어선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대하수계의 물이 부족하다며 익산시에 대한 상수원 공급을 당분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익산시는 대체 상수원 확보를 위해 금강 홍수통제소와 전북자치도, 수자원공사 등과 대책회의를 갖고 용담호 용수를 공급받기로 했습니다. 당분간 용담호 용수를 하루 11만 8천 톤을 공급받아 신흥 정수장을 통해 시민들에게 제공하게 됩니다. 대조천 정비사업의 설계 용역이 시작됐습니다. 익산시는 대조천 4.25km에 걸쳐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이 추진된다며 최근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 용역은 동진 ENC 등 2개 업체가 맡았으며 오는 2026년 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한편 대조천은 해마다 수해가 발생하면서 지난해 12월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로 지정됐습니다. 익산시의 새 도시 브랜드가 공식 선포됐습니다. 익산시는 지난 3일 시민의 날 기념식을 통해 새 도시 브랜드인 위대한 도시 그레이트 익산을 선포했습니다. 새 도시 브랜드는 한문화 발상지로서 익산의 가치를 재정립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익산시의 기존 도시 브랜드는 어메이징 익산이었습니다. 원광대와 원광보건대가 대학 통합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원광대에 따르면 지난 4일 열린 대학 통합추진위원회 2차 회의에서 두 대학은 통합 합의서에 서명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생명산업 특성화를 중심으로 대학 통합이 이뤄지고 학사 구조 개편과 교원 인사제도, 학생 보호 대책 등을 마련하게 됩니다. 국립군산대학교가 서해안 유일의 해양 바이오 특성화 대학을 출범했습니다. 군산대는 학사구조 개편을 통해 해양 바이오 특성화 대학을 출범하고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해 다양한 교육과 연구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해양 바이오 특성화 대학은 생명과학과와 해양생물자원학과 등 모두 8개 학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양 바이오 특성화 대학은 올해 말까지 세계적인 해양수산 연구기관 10여 곳과 학술 교류 협정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전북을 중심으로 벼를 말라 죽게 하는 벼멸구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산은 지난 7월 이화명 나방이 발생하면서 방제를 서두른 덕분에 피해를 줄일 수 있었는데요. 적기에 방제만 잘해도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군산 대하면의 한 들녘. 콤바인이 논밭을 누비며 가을 거지를 시작하고 추수를 앞둔 들녘은 온통 노란 물결로 출렁입니다. 전국적으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벼멸구를 피해간 겁니다. 전국적으로 발생한 벼멸구 피해 면적은 34,000헥타르, 이 가운데 전북은 7,100헥타르, 군산은 전체의 0.1%인 43.2헥타르로 다른 지역보다 피해가 적었습니다. 벼멸구는 항상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중국에서 해마다 이제 발생량의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얼마나 넘어오냐에 따라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전문 병해충 전문 애찰반이 포장해서 벼 재배 포장해서 애찰을 강화하고 그에 따라서 적기 방지를 실시하고. 올해 군산에서 처음 벼멸구가 발견된 것은 지난달 11일. 삼복동에서 발생한 이후 성산면에서도 발견됐지만 확산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피해가 적은 데는 군산시가 일찌감치 방제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군산시는 16억 원을 들여 지난 5월 모심기 전 1차 방제에 이어 2차례 더 추가 방제를 실시했습니다. 특히 지난 7월 유아병 나방이 급속히 확산하면서 긴급 방제를 실시한 것이 벼멸구 방제에도 효과를 보였습니다. 지난 여름에는 그 벼멸구가 증식하기 좋은 높은 온도가 오래 지속돼서 벼멸구가 대폭발을 했습니다. 근데 군산에서는 그 벼멸구가 1차 번식하는 7월 말에 전면적에 대해서 사전에 지원 방제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 덕분에 1차 밀도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벼멸구는 30도 또는 폭염이 계속되면 생장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적기 방제가 중요합니다. 쌀가바락에 깊어지는 농심. 그나마 벼멸구는 피해갈 수 있어 농가 시름이 덜어지고 있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제26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가 오늘부터 열렸습니다. 익산시의회는 김순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쌀가 폭락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과 양정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 문화예술교육 예산 삭감 반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또 5분 발언을 통해 박철원 의원은 익산시 신청사 건립비와 관련해 재원 조달 계획 공개를, 이중선 의원은 도심 항공교통 시대 대비를 요구했습니다. 손진영 의원은 광역상수도 전환계획 승인 절차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한편 익산시의회는 임시회를 마친 후 오는 14일 신청사로 입주합니다. 군산 대야에서 생산된 신동진 쌀이 몽골에 첫 수출됩니다. 군산시 농업기술센터는 오늘 대야농협과 신동진 쌀을 몽골로 수출하는 계약을 맺고 첫 수출을 기념하는 선적식을 가졌습니다. 이에 따라 대야에서 생산된 1년 내내 신동진은 올해 4차례에 걸쳐 360톤을 군산항과 중국을 거쳐 몽골로 수출하게 됩니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올해 몽골 수출을 시작으로 캐나다와 호주, 필리핀 등으로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익산 다이로움의 지난달 발행액이 월 발행액 가운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추석 연휴가 낀 지난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 특별 할인을 적용한 결과 월 발행액으로는 역대 최대치인 80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또 누적 가입자는 25만 6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익산 다이로움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발행됐으며 이달 안에 누적 발행액 2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오는 2026년 국가예산 국책사업과 관련해 1차로 24건을 발굴했습니다. 군산시는 지난 4일 열린 보고회에서 예산 발굴과 관련해 정주여건 개선과 신산업, 로컬 산업 육성, 문화체육관광 인프라 조성, 자연재난 대응 등의 역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KTX 정차역 인프라 구축과 새만금 전자상거래 복합물류센터 등의 1조 445억 원 규모의 신규 사업을 1차로 발굴했습니다. 시는 발굴한 사업들을 정부 예산 편성 시기에 맞춰 전북도 정치권과 공조를 강화해 정부를 설득할 방침입니다. 올 들어 군산에서 두 번째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4일 밤 10시 10분쯤 군산 어청도 서쪽 50km 해역에서 규모 2.1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진앙은 북위 36.08도, 동경 125.42도로 지진 발생 깊이는 12km입니다. 군산에서 올 들어 지진이 발생한 것은 지난 7월 2.6 규모에 이어 두 번째고 도내에서는 6번째 지진입니다. 올해 군산의 온열질 환자 수가 도내에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온열질 환자 수는 지난해 207명보다 20명 많은 22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군산은 지난해 30명보다 13명이 늘어난 43명으로 도내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군산 온열질 환자 수가 늘어난 데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노동자들의 야외 노동 등이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익산장 상인회장 선거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진숙 익산장 상인회장 출마자는 오늘 익산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달 치러진 선거에서 자신이 더 많은 득표를 했음에도 익산장 선관위로부터 불법 선거운동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당선 자격을 박탈당했다고 호소했습니다. 또 문제를 제기하자 본인을 상인회에서 제명한다고 통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자회견에 동참한 익산장 일부 상인들은 새로운 상인회를 만들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전북자치도가 내년 2월까지 가축 전염병 특별 방역에 나섭니다. 이는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구제역, 럼피스킨병 등의 유입을 막기 위한 겁니다. 내년 2월까지 도내 24곳의 방역 상황실을 운영해 상시 방역 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특히 고병원성 AI 감염을 막기 위해 철새 도래지 예찰과 소독을 강화하고 일부 지역은 출입을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공공요금 전자고지 시스템이 구축됐지만 여전히 종이고지서가 남용되면서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병도 의원이 밝힌 분석 자료를 보면 지난해 우편으로 발송된 국세, 지방세, 수도요금, 전기세 등 공공요금 종이고지서는 6억 6,909만 장에 달합니다. 이 같은 종이고지서를 발행하는 데 3,448억 6천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0년부터 전자고지 시스템을 구축해 148억 7,900만 원의 운용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무용지물로 전락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6일 오전 9시 30분쯤 진안군 마련면의 한 축사에서 일하던 30대 네팔 국적 남성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발견된 상처의 위치나 깊이가 극단적 선택 시 나타나는 상처일 수 있다고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이 남성은 2년 전 해당 동사에 취업해 일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익종 레슬링계의 원로가 전북체육역사기념관 건립에 도움이 되고 싶다며 전북체육회에 소장품을 기증했습니다. 김 원로는 1964년 제1회 청룡 메달 쟁패전 우승메달과 각종 기념주와 올림픽 단복, 경기 사진 등 315점을 전달했습니다. 진안군 출신인 그는 전국체전 5회 연속 금메달을 획득했으며 1964년 도쿄올림픽과 1968년 멕시코올림픽에 출전했습니다. 전북경찰청이 스토킹, 교제폭력 범죄 예방을 위해 민간 경호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피해자에게는 하루 8시간씩 민간업체 경호원 2명이 배치돼 최대 7일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범행 예측이 어렵고 상시 위험이 존재하는 스토킹, 교제폭력 범죄 특성상 제한된 경찰력으로 피해자 보호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이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최정우입니다. 군산 시간여행 축제가 열린 사흘 동안 16만여 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군산시는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옛 시청광장 등에서 열린 시간여행 축제에 15만 9,911명이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13만 647명보다 2만 9,264명이 더 방문한 겁니다. 이번 축제로 우리 모두 3호 만세와 군산항 반푸드 콩쿠르 등 대표 프로그램들의 정체성을 확고히 다졌다는 평가입니다. 익산 마한 문화대전에 2만 명이 넘는 방문객이 다녀갔습니다. 익산 마한 문화대전은 지난 3일부터 4일간 서동공원과 마한박물관 일대에서 진행됐습니다. 마한의 전통적 제천의식을 재현한 마한 소도제 등 35가지의 프로그램이 운영됐습니다. 또 한문화 발상지를 주제로 한 학술 포럼도 진행됐습니다. 군산문화재단이 올해 꿈의 오케스트라 예비 거점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군산문화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공모사업에서 예비 거점기관으로 선정돼 1,000만 원을 지원받았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재단은 올해 말까지 사업 지침 확립 등 신규 거점기관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규 거점기관으로 최종 선정되면 내년에 국비 1억 8천만 원을 지원받아 본격적인 오케스트라 운영에 들어갑니다. 익산시의 1시민 1행복 프로젝트에 시민들의 참여가 활발합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1시민 1악기는 올해 580여 명이 신청했습니다. 또 1시민 1미술은 268명이 수업에 참여했고
일시민자원봉사는 참여자 266명이 우수자원봉사자증을 받았습니다. 익산시는 내년부터 수강 기간을 더 늘리고 강사 수당을 인상하는 등 프로젝트 운영 방식을 개선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 보건소는 제19회 임산부의 날을 맞아 오는 10일 임산부를 응원하는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보건소는 산부인과 4곳을 방문해 산모들에게 임신 관련 물품을 제공하고 임신 출산 관련 정책을 안내할 예정인데요. 10일 당일에 보건소를 찾은 예비 엄마들에게도 임산부의 날 기념품을 제공합니다. 군산시 신풍동 행정복지센터는 커피가게 쉼표에 착한 가게 현판을 전달했습니다. 김민욱 대표는 작은 나눔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다며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기온은 10도에서 출발해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최고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에서 2.5m까지 일며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